강차 제갈길 가서는 누구?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빨갱이들을 전쟁 없이 몰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불행하게도 우리가 전쟁을 거쳐야지만 빨갱이들을 제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준비를 해야 돼요. 다만 우리가 총칼을 들이대는 그런 전쟁을 하기 전까지는 빨갱이들이랑 뭘로 싸워야 할까요? 말로 싸우는 거죠, 말로. 그리고 우리 국민들 중에 30% 40%는 중국 공산당의 선전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정신이 들게끔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역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확한 사실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빨갱이들을 없애자라고 외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빨갱이들이랑 싸울 때 꼭 필요한 지식 몇 가지만 시간이 없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외우려고 노력을 하시고 잘 안 되겠죠? 유튜브 보시면서 꼭 복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6.25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중공군과의 싸움이었어요. 남침 전에 중공군의 최정예부대 8호군 소속의 3개 사단을 북한 괴뢰군에 편입해서 걔들이 선봉에 섰었습니다. 이렇게 6.25는 처음부터 중공군 정예부대랑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휴전까지 중공군이 몇 명 참전했는지 아십니까? 300만 명이 참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6.25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 공산당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날 북한이 30개 내지 100개 핵탄두를 가지고 있고 각종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이거 누가 도와준 걸까요? 중국 공산당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핵미사일 무장은 전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공작이다. 이러면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사드를 배치했다고 발광을 떨었는데 중국 공산당은 우리를 겨냥해서 사드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레이더를 배치했고 핵미사일을 배치해놨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또 고구려 발해가 자기네 역사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심지어는 최근에 시진핑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반도 자체가 중국의 영토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아리랑, 김치, 한복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고유문화가 다 자기네 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뭐가 자기네 거라고 우겼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삼겹살이 자기네 거라고 우겼어요. 중국 공산당은 통일전선 공작기구 공작원 39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겁니다. 공작원 39개를 배치해서 통일전선 공작을 펼치고 전국 곳곳에서 간첩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대한민국을 저 티베트나 위구르처럼 자기네 속국으로 만들려는 게 속셈입니다. 우리 입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우리가 오늘 중국 공산당을 규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지만 결코 만만한 집단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최강의 독재 집단이고 최악의 깡패 조폭 집단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도둑질, 강도질, 깡패질하는 조폭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것들을 싸워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역사 이래 최강의 조폭 집단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일본과 동맹을 맺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미일 가치, 기술, 경제,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우리가 강력하게 응원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건 그거대로 비판을 하되 한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에 싱하이밍에 대해서 점잖게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싱하이밍을 만약에 우리가 추방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국격이 무너지고 중국 공산당은 물론 전 세계가 우리를 만만하게 볼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싱하이밍을 내쫓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반드시 내쫓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싱하이밍이 만약에 나가면 그 다음 중국 대사로 누가 올 건가?
벌써 한 놈이 거론되고 있어요. 지금 버마의 중국 대사로 있는 천하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 자식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한테 소국이 대국의 대항해서야 되겠냐? 사드를 배치하면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 이따위 막말을 공개적으로 한 새끼입니다. 천하이는 절대로 대한민국에 발을 들이게 해서 안 됩니다. 대사는커녕 대한민국에 여행도 오게 해서는 안 돼요. 천하이를 만약에 천하이를 이 한국 대사로 배치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순간 우리가 골겨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합니다. 싱하이밍이라는 늑대를 내쫓고 천하이라는 호랑이를 들이밀면은 윤석열 정부를 더 이상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싱하이밍한테 아양 떨면서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문제 공동 대응하자. 어떤 놈이 말했습니까, 여러분? 찌째명! 찌째명이 그랬습니다. 반일 선동에 부역하고 외세를 끌어들여서 반란을 도모한 놈입니다. 후쿠시마 괴담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후쿠시마 괴담은 중국 공산당 또 북한 그리고 남한의 주사파가 한미일 동맹을 깨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말 선동입니다. 이 만약에 후쿠시마 선동에 우리가 밀리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이 광우병 난동을 주도한 195개 단체가 후쿠시마 괴담을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의 중국 공산당, 북한 괴뢰 도당, 또 대한민국의 주사파 빨갱이 새끼들이 다 같이 골기했습니다. 이 후쿠시마 괴담은 어쩌면 최후의 전쟁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후쿠시마에서 지금 일본 원전에서 처리수 방류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안전하다는 게 이미 대규모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1년에 사고가 나가지고 아무 대책 없이 2년 동안이나 그 오염수를 콸콸콸콸 방류했어요. 그래서 지금 12년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생겼습니다. 지금 그때 내보낸 원전수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그거를 더 처리를 해서 내보내겠다고 하는데 시비를 거는 놈들이 바로 빨갱이 새끼들입니다. 문재인이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뭐라고 보고서를 냈어요? 문재인이가 모르십니까 진짜? 아 이거 모르시구나. 이러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문재인 정부 때 후쿠시마 이 처리수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문재인 정부가 보고서를 냈어요. 우리가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미국이나 캐나다고 이게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원자력 학회를 비롯해서 국내외 석학들이 다 안전하다고 보증하고 있어요. 아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한 컵, 두 컵 계속 마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얼마든지 마시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또 엉뚱해 태평양 섬나라 아주 조그만 나라 몇 개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데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얘들을 상대로 공작을 한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무서운 놈들이에요. 태평양 섬나라까지 접다 삶았어요. 이 와중에 중국이 부른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쪼르르 달려가서 중국 공산당 시중을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 끝으로 국회의원 103명이 작년 12월 달에 한중의원연맹이라는 이상한 단체를 만들었어요. 무려 103명이. 아니 중국에 제대로 된 국회가 있습니까? 인민정치협상회의라는 거는 중국 공산당의 거수기 꼭두각시에 불과해요. 그런 놈들이랑 한중의원연맹을 맺은 놈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놈들입니까? 이 103명 중에 35놈이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여러분 이 103명 명단을 우리가 반드시 외워서 내년 총선에 국회에 절대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 103놈은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일개 국장급 대사가 공갈 협박 내정 가석을 하고 또 여러분 최근에 어떤 살떨리는 일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의 반도체 공장을 그대로 옮겨서 중국에 짓겠다는 간첩들이 한 200여 명 되는 간첩들이 잡혔어요. 이게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 짓을 하는데도 한중의원연맹에서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들 중에 상당수가 중국 공산당 간첩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같이 구호 외치시겠습니다. 싱하이밍 죽어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민주당은 해산하라. 한중의원연맹 해산하라. 한미일 동맹 사수하자. 천멸중공. 감사합니다. 필승. 저는 북한에서 온 사람인데요. 제가 15년 전에 탈북을 할 때 11명이 연길에서 떠났어요. 저희가 떠나가지고 베이징에서 기차를 타고 쿤밍으로 가는 도중에 저희는 11명이 모두 기차칸에서 잡혔었어요. 신분증이 없어가지고. 잡혀서 이제 그냥 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끌려가가지고 북한에 다시 북송돼서. 그래서 그냥 북한 기차인 줄 알고 그 한쪽에 경찰들이 저희를 사이드에 밀어가지고 유리창을 이제 발꿈치로 톡톡 쳐봤는데 도무지 그 유리창은 깨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밖으로 싹 나와가지고 이제 미닫이 문을 열었더니 중국 기차는 달릴 때 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북한에서 기차를 탈 때는요, 달리는 기차에도 문이 열렸어요. 그냥 문을 열고 기차가 이제 전기가 약해서 키로가 한 50km를 달렸어요. 50km를 달리는데 기차역을 떠나면서 최고 속도가 50km이기 때문에 다음 역에 도착하거나 처음 역을 떠날 때의 속도는 한 30km 정도가 나와요. 충분하게 떨어질 수가 있고 떨어지면 자갈밭에 이제 굴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잡혔다가 저희가 그 역도 모르는 기차역에서 이제 경찰들이 그날 그 시간에 오지를 않아가지고 11명이 100% 이제 그 이름도 모르는 지역에 나와가지고 밤에 브로크라고 하는 중국의 한족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잡아주는 집에 들어갔는데 여자가 9명이고 남자가 2명이었어요. 남자가 3명이네, 여자 8명. 한 명의 남자는 5살이었어요. 그리고 저하고 저보다 한참 어린 친구가 한 명의 남자가 있었고, 여자는 고등학생, 그 다음에 24살, 뭐 27살, 그 다음에 아주머니도 있고 또 애 엄마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그 숙소에 들어가 있는데 막 문을 두드려. 삼촌 막 문을 두드려가지고 이거 공안이 왔는가 속이 막 한 줌만 해가지고. 그런데 그 뒤로 브로커아이가 이제 팬티를 입고 막 뛰쳐나왔어요. 그 20살도 안 된 애가 그 자기 나이에 비해서는 이제 덩치가 좀 있는 여자애였는데 얘하고 자겠대요. 브로커가 한족 브로커였어요. 얘하고 자겠다고. 얘가 이제 고등학교도 안 졸업했네요. 근데 얘하고 자겠대. 제가 그때 그 맥주병을 잡고 저 브로커의 대가리를 아예 부셔버린다라고 하고 이제 그 중국에서 10년인가 살던 여자가 있어가지고 그게 북한 여자였어요. 탈북자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그까지가 한 번 좀 자다는데 좀 자지. 한국까지 가야 되겠는데 저 브로커가 아니면 어떻게 가냐? 저는 이제 중국에서 안 살다가 이제 이렇게 직행이라는 그런 걸로 얻은 사람이어가지고 도무지 그런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중국에 와서 내가 탈북자와 함께 한국에 가려고 떠났는데 내가 이 친구들을 안 지키면 누구도 우리를 안 지켜서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브로커애를 잡아다가 놓고 우리는 한국에 안 가도 되니 이 여자들 한 명만 건드리면 죽여버린다 그래서 네가 이걸 통역을 해라. 그 중국에서 10년 살다 본 탈북자 여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죽지 않으면 내가 이 한국에서 볼 수 있을 텐데 꼭 그대로를 통역을 해라. 이 안에 있는 여자 한 명만 건드리면 죽여버린다. 근데 이제 씩씩거리고 이제 건드리지를 못했지만 꼭 누군가는 자겠대. 그래서 그 중국에서 10년 살던 여자가 스스로 그 남자하고 브로커하고 잤거든요. 이런 말을 제가 왜 해드리냐면요, 북한 사람들이 이 나라 가지고 오는 데에는 너무나도 아픈 과정을 거칩니다. 좀 이쁘면 이쁘다고 걷지도 않는 브로커 새끼들이 하룻밤 농락을 하고 정말 많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희가 올 때도 있었으니까. 저희가 북한에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한 달을 일했을 때
배급이라도 한 달치 먹을 쌀만 줬으면 지금 아마 여기에 있는 탈북자들의 90%는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 달을 일해서 제가 받은 돈이 3,000원이었어요. 제가 3,000원을 한 달을 일해서 받았는데 제가 제 밑에 40명이라는 숫자를 데리고 일을 했어요. 제 밑에 2,500원, 2,000원, 1,500원까지의 월급을 받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받는 월급이 3,000원에 고양이 담배 한 과기 1,500원에 쌀 1kg가 시장에서 1,500원을 했어요. 월급을 타면 그 돈으로 다 모아가지고 두부 몇 모를 사고 소주 몇 병을 사서 다 같이 마시고 얼굴이 딸딸해서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아이고 니들 오늘 월급을 탔네, 이게 다였어요. 아마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탈북을 생각하지 않고 중국에 왔다가 선거에 참가하지 못했고 저를 잡으러 북한의 함경북도의 관탕과 과장이 연변으로 넘어왔고 중국의 조선족 애들이 저를 지켜주던 애들이 잡혀 들어갔어요. 북한 보위부에 잡혔어요. 연길이 중국에 가. 그래서 어차피 북한에 가면 정치범으로 죽을 것이고 그럴 바치고는 한국으로 오는 길을 택하면 50%는 살 수가 있고 50%는 죽을 수가 있다라는 5대5의 확률이 있어서 여기로 오게 됐는데, 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6.25의 원한도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게 뿌리박아 있고 탈북민들에게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치욕을 주고 탈북민들을 너무나도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했던 그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저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그들에게 충성을 어쩌해서 다 했는데 돌아온 것은 자식들에게 밥 한 끼 배불리 먹일 수 없는 배급날이 돼서 배급소에 갔는데 빈자루를 들고 가서 서 있어도 배급소에 쌀이 없어서 다시 빈자루를 들고 돌아와야 되는 그 엄마들이, 그 부모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해야만이 되는, 또 탈북을 할 때 반드시 걸쳐야만이 됐던 그 중국 공산 국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잡히면 그냥 단동이나 장백이나 동원을 걸쳐서 북송이 되고, 북송이 되면 잘하면 단련되고 감옥에 가야 되고 정말 온갖 몸수색을 다 당해가면서 중국에서 탈북민 한 명을 잡으면요 나무 세리빵을 줬어요. 3리빵. 탈북민 한 명을 중국 공산당에 고발을 하면요 그 사람이 받는 돈이 나무로 세리빵이었어요. 그러면 김정일이가 중국 공산당에 탈북민 한 명을 잡아주면 나무 세리빵을 주겠다라고 하면 중국 공산당이 2리빵을 떼먹고 신고를 한 놈에게 1리빵을 줍니다. 중국의 나무가 엄청 귀했거든요. 예, 저는 이 자리에 서면요 그냥 지금도 이 나라에 오지 못해서 중국에 숨어있는 탈북민들이 있을 것이고, 제가 한 달 전에 탈북민 한 명이 비행기로 제주도를 왔어요. 이 정도는 말해도 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가 제주도에서 바로 이렇게 안내를 해서 합동조사 본부에 이제 이관이 됐는데 7월 7일날 저희가 이제 통일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단법인 허가를 받다 보니까 7월 7일날 통일부 개원 24주년 탈북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하나원이 만들어진 게 24년이 됐다 그 말이에요. 저희가 그게 초대장을 받아서 7월 7일날에 들어가면 아마 제가 그 증거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 중국 공산당이 정말 인권이라는 두 글자 앞에 조금이라도 자세를 발휘했다면 수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잡혀서 나가고 중국에서 말도 모르는, 마음에도 들지 않는 그 한족놈들에게 강제로 끌려가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그런 비극이 만들어지질 않았을 겁니다. 1950년 6월 25일은 여러분들이 두 눈을 뜨고 저 북한과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의 그 공산 군대로부터 눈을 뜨고 부모 형제가 갈라졌다면, 지금은 저 중국 공산당 때문에 북한의 주민들이
총포탄이 터지지 않는 지금 부모, 형제, 자식들과 가난해서 자그마한 강 하나를 넘으면 내가 낳은 자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그런 아픔이 또 있고 그런 원한이 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저도 북한에 형제들이 있었는데 형제 한 명이 저 때문에 2012년에 죽었습니다. 저와 이제 정말 싸움을 많이 했던 제 바로 위의 형이 제가 보낸 돈을 받고 친구들과 술 한잔 먹고 동생이 있는 곳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탈북을 한다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원한을 갖겠다고 이 길에 나선 지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원한을 아직 갖지를 못했어요. 근데 형의 원한을 갖기 전에 제가 살겠다고 찾아온 대한민국이 그 중국 공산당에게 아우를 하고 그 중국 공산당의 대사 따위에게 무릎을 꿇고 앞발을 비비는 그런 이 땅에 제1야당의 당수가 있다는 게 너무 우리를 분노케 했고, 바로 제1당의 국회의원들이 중국에 찾아가서 인권 유린의 산 증거인 티베트에 찾아가서 여기는 전혀 인권에 문제가 없다, 그것은 70여 년 전의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온 도종환이를 비롯한 저 더불어 쓰레기만 넘어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함께 규탄하고자 저희는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도 없고 저희는 어떤 이념을 가지고 이 말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저희는 단지 인간의 생명이 저런 한 줌도 안 되는 정치인들의 손에서 농락당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그 인간의 삶을, 그 인간의 생명을 저 중국 공산당의 한 줌도 안 되는 공산당 그 체제에 또다시 유린당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도 분하고 해서 이 자리를 또 저희는 해마다 지키고 있습니다. 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제 옆에는 남대문 경찰서의 경찰분들이 계세요. 저분들이 탈북민이 뭐고 저분들이 탈북민들이 이 나라에 올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에 지금 일요일 저희들 때문에 쉬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경찰분들에게 이왕 쉬지 못하고 나와 있으니까 이왕 나와 계시는 거 저희의 목소리를 딱 한마디만 들어주시라 는 의미로도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탈북민들 중에 사기꾼도 있고 탈북민들 중에 도둑놈도 있고 탈북민들 중에 마약쟁이도 있고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마약쟁이도 있고, 이거는 너가 탈북민이냐 너가 대한민국 사람이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요, 대한민국 사람이 마약을 해도 대한민국 사람이 사기를 쳤을 때 와, 탈북민이 사기를 쳤을 때 탈북민 아무개씨 라는 기사로 탈북민들이 참 내가 탈북민이구나,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나는 탈북민이구나, 자꾸 이렇게 만드는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들은 탈북민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그들보다 대한민국에서 자율의 소중함을 더 많이 알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탈북민들을 좀 더 따뜻하게 생각해주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 자리에 있는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이 내 나라고 대한민국이 있어서 내가 이 밥에 고기국이라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는 뭐 없을까? 이런 탈북민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순서 좀 갈게요. 공산당 소실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한미동맹의 장원수라고 하는 청년, 그 얘기를 이렇게 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의 다 하는 얘기. 제가 이 청년들이 돼서 먼저 좀 올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